세 번째 가열 조업. 첫 번째 균열로 조업. 우선 전 스케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요. 예, 균열로 그러면 전 일정한 온도로 가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간압변에 열간압변 가열로 해서 거의 맨 마지막 로인 거죠. 거기서 이제 가열을 하는데 일정 온도로 가열해 갖고서는 내보내는 게 그때 이제 스케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그 영향을 주는 거 보면 논의 분위기, 이제 분위기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가 많냐 적으냐, 그 다음에 또 황성분이 연료 중에 황성분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강편 자체 성분, 그 다음에 가열 시간이 길가 짧으냐, 그 다음에 재료 두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전 표면의 스케일이 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 강편 두께와 가열 시간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손실과의 관계는, 스케일이 생기면 스케일은 결국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이 됩니다. 손실. 그래서 스케일 손실률을 예를 들어 1%다 그러면 20mm 두께당 예를 들어서 가열 시간을 15시간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열 작업. 균열 작업은 균열로에, 아이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자, 균열 작업. 균열로에 의한 관계 가열 작업에서 가급적이면 전 이런 가열은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제어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제어 운전하면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연료도 뭐 예를 들어 연료 최대 유량으로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노 압력도 조정할 수 있고, 공기 변소비도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열 장치의 온도 설정값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것 등에 맞추어서 다 이제 자동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또 뭐 열전대나 또는 뭐 유량계, 여율 온도 같은 것도 역시 다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것이 가리키는 그 지식값이 제대로 맞나 안 맞나, 그것도 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가열하는 방법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가열 방법이 있고, 뭐 급속 가열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가열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건 이제 일반적인 가열이다 보면 급속 가열은 처음부터 갑자기 온도를 확 올리는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은 일정한 패턴에 의해 갖고서는 온도를 뭐 빨리 올렸다 늦게 올렸다 빨리 올렸다 늦게 올렸다 그런 걸 보고 프로그램 가열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속 가열법 같은 경우는 연료의 유입 시간을 연장해 갖고, 그래서 최대한 온도를 빨리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급속히 가열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가열법의 설정 온도보다 한 20에서 50도 정도가 높게끔 이렇게 온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급속히 가열하다 보면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가열법은, 아까 전 프로그램 가열법은 이제 특히 이 프로그램 가열법은 특수광에 많이 적용됩니다. 특수광 같은 경우 열 처리할 때도, 열 처리해서 가열할 때도 그냥 가열하지 않고 계단 가열 형태를 하거든요. 계단 가열을 가열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가열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급가열하다가 서가열, 그 다음에 급가열, 서가열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가열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그래머로 아예 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럼 얘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 가열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균열로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압력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기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가열하려면 당연히 연료가 있으면 이제 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 대 공기와의 비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공기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공기비입니다.
이게 이제 연료 대 연소 공기비. 그래서 얘는 공기의 비율 또는 과잉 개수 또는 뭐 공기 과잉 개수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일 때는 요거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료하고 공기하고 1대1일 때가 바로 같을 때는 얘가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조금 1 요만큼 됐다 그래요. 1.05에서 1.25를 유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기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죠. 공기가 연소 공기비가.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공기 비율의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 비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연도나 예열 장치 안에서 애프터 버닝, 즉 뭐냐면요, 그 굴뚝에서 나갈 때 그때 거기서 추가로 공기를 만나면서 거기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제 애프터 버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 두꺼워지고 뭐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압액, 공기에 관한 건 이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압도 노 내부 압력하고 이게 이제 맞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자 보면은 노압력이 너무 높을 때는, 압력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압력이 높으면 압력이 바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바깥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압력이 낮을 때는 이 압력이 이렇게 작용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압력이 낮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압력이 높으면 노뚜껑이나 내화물 같은 데서부터 이제 이런 화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을 때는 주로 관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위에 부분만 가열이 돼요. 위에 부분만. 왜냐면 압력이 높아 갖고 이렇게 쫙 하면서 요 위에 부분만 많이 가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이 낮을 때는 반대로 이쪽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오겠죠.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진대. 그러다 보니까 버너 근처만 이제 과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외부에서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많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실제 이제 열간화변에서 가열로 조업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간압에서 가열 공정이다 그러면 연주에서 나온 슬래브를 실제 열간압변 온도에 맞는, 열간압변 온도는 그러면 1100에서 약 1300도 정도, 보통 한 1250도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맞추고 있습니다. 1250도. 그래서 이 정도 온도로 가열하는 걸 보고 이제 가열 공정인 거죠. 이때 이제 관계를 장입할 때 역장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역장입. 그래서 역장입은 이제 보면 관계가 조개 작업할 때 이제 가장 늦게 응고되는 부분이 위에 부분이거든요. 위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응고될 때 위에 부분이 가장 늦게 응고돼. 이쪽 부분이 늦게 응고되니까 이쪽 부분의 편석이 모여요. 이쪽이 상부고 여기가 하부면 상부 쪽으로 편석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때 가열을 할 때 이거를 이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열하다 보면 얘가 도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편석이 쫙 전체적으로 다 쫙 펴져 버리죠. 이때 이걸 그냥 도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얘만 이렇게 하려면 이걸 뒤집어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랫부분에 편석이 모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깨끗한 거죠. 이제 이런 거 보면 역장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열로는 세 개의 가열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이 예열대가 있고, 여기가 아열대가 아니라 예열대입니다. 예열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열대가 있고 균열대가 있는 거죠. 가열대가 아니라 예열대라는 거. 그래서 예열대, 가열대, 균열대 그렇게 나갑니다. 이제 소재가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장입. 그래서 처음에 장입되는 부분이 예열대, 그 다음에 가열대, 그 다음에 균열대. 그래서 예열에서는 보통
한 초기 한 900도 정도까지 예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열 때는 아베 원래 가열 온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250도다 그러면 거기까지 급속하게 가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천히 가열이고 여기는 급격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900도 정도까지 가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열대에서 0도에서 900도를 가열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돼요? 온도 편차가 900도로 상당히 낮죠. 얘는 어떻게 돼요? 900에서 1200, 뭐 예를 들어서 1300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온도 편차가 400도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럼 여기 얘는 400도만큼 가열해 줘야 되는 거고, 얘는 0서부터 900이니까 900도만큼 가열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예열대에서 그 연료 소비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열대가 연료 소비가 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열대가 25%, 균열대는 여기서는요 이 일정 온도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조금 가열해주고, 떨어지면 가열해주고, 그래서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문제를 갖고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열대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하는데 가열대로 착각을 합니다. 가열대 왜요? 가열대가 좀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온도가 높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높은 것이 아니라 가열한다는 얘기는 온도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온도 편차. 자, 우리가 이제 저거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고속도로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해서 고속도로 뭐 100km가 날 때,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가 기름이 가장 많이 먹는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90km로 달리다가, 내가 90km 달리다가 100km로 다시 100km로 한 10km 올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짝만 밟으면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는 0서부터 내가 0km로 달리다가 900km로 90km라 그래요. 90km까지 달리기 위해서 신나게 밟아야 되고, 여기는 90km에서 뭐 예를 들어서 130km까지 달린다. 그러면 90km에서 130km 조금만 더 밟으면 되죠. 여기는 130km 그것만 유지를 해준다니까는 아주 조금씩만 살짝만 밟아주면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 예열대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당연히 가열대가 가장 높죠. 그래서 가열대가 온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전 급속 가열할 때, 아까 그 얘기 했었지. 급속 가열할 때는 이 가열대 온도를 실제 뭐 설정 온도보다 20에서 50도 정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열로 추출 온도가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균열대 온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100에서 1300도다 그러면, 또는 뭐 보통 1250도 한다겠죠. 얘가 이제 균열대 온도에 해당됩니다. 자, 가열로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가열로 제어. 아까 이거는 이 앞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가열로 제어하는 상황 보면 슬래브 형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슬래브의 강종에 따라서 당연히 이 온도가 틀려집니다. 가열 온도가. 그 다음에 뭐 균열도, 그 다음에 제로시간이라는 얘기는 로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료 시간이 아닙니다. 제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가열로 각 3대 각 3대 노온, 이런 것이 이제 가열로 제어 사항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로 공기비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공기량이, 이제 공기비가 1.0이다 그러면 연소를 완전 연소시킨 데 필요한 공기량. 아까 그래서 A가 뭐 A0하고 이렇게 똑같은, 이때 요거하고 이렇게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적정 공기비는 1보다 실제적으로 약간 높게 합니다. 그래서 적정 공기비는 1.05에서 1.10 정도를 한다는 거죠. 적정 공기비. 그래서 이때 공기비 관련 고려 사항으로는 뭐 연소 상태나 연료 원단위, 그 다음에 스케일이 얼만큼 생성되는가, 그 다음에 스케일의 박리성 같은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스케일 박리성은 어느 정도 스케일을 좀 생성을 시켜야 나중에 스케일 제거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다 고려해서 이 공기비를 결정한다. 만약 공기비가 그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 이제 1보다 작을 때가 있고, 오른쪽에 1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보면은 1보다 작다. 아무래도 공기가 적으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 손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연, CO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미연이 발생하고. 그런 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이 폭발 사고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연도나 또는 레큐퍼레이터에서 이런 데서 일어나서, 그래서 이런 것도 고온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해서 수명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기가 적기 때문에 스케일도 조금 밖에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띄어내기도 나쁩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스케일 박리성이라 그래요. 박리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로 폭방향으로 산소 농도 차가 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미연소로 인해서 연료 소비량은 좀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비가 클 때는, 공기가 너무 많은 거죠. 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소 온도는 그렇게 올라가질 않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피가열물로, 그러니까 저걸 말하는 거죠. 소재, 그런 소재로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소가스는 또 점점 더 증가하는 거죠. CO2 가스 같은 것이. 그래서 폐손실률이 증가한다. 그리고 아까는 여기는 고온 부식인데 얘는 저온 부식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O2가 아까 요 폭방이 요런 방향으로 커진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O2의 생성 촉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받는 면이 이렇게 부식이 심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스케일이 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케일이 많이 생성되는 거죠. 너무 과다하게 생성. 여기는 너무 조금해서 나중에 스케일 제거가 잘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스케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탈탄도 많이 되는 거죠. 탈탄. 원 소재에서 이렇게 탄소가 빠져나오는 탈탄도 많아진다. 자, 이제 노압에 관계되는 경우. 아까 노압이 낮을 경우하고 높을 경우, 로가 이렇게 있으면 로압이 안에가 높을 경우는 바깥으로 이렇게 외부로 압력이 작용한다 겠죠. 그럼 이제 노압이 높을 경우, 자, 그래서 보면 슬래브 장입구나 추출구 이런 문 같은데, 그런 데로 어떻게 됩니까? 방염이 이제 열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네. 그러면 열 손실이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쓸데없이 열이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 방염에 의해 갖고서는 이런 구조물 같은 것이 또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버너는 아무래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버너는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버너는 또 이 연소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해서 버너도 점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렇게 열려진 부분으로 방염이 많이 나오고 화염이 나오다 보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노압이 낮을 때는, 그때는 공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여기가 너무 낮으면은. 그래서 외부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노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열 손실이 증가하는 거고, 또 침입 공기가 많다. 역시 그래서 열 손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너무 많이 생성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열로 노압을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관리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압 관리 이상용 확인, 그 다음에 계측기, 그 다음에 댐퍼가 이게 노압 조정 장치거든요. 댐퍼가 노압 조정 장치죠. 노압 조정 장치인데, 이거를 확인해야지 이 압력을 적정 압력을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정 노압 설정 상태, 이런 것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가열로 조업의 영향을 보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영향인데요. 슬래브 간의 온도차 발생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가열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슬래브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하는 걸 보고 슬래브 간의 온도차 발생이거든요.
이거는 전 슬래브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이렇게 두꺼운 것이 있고 어떤 건 얇은 거 있다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안의 온도는 똑같거든요. 그럼 두꺼운 거 같은 경우는 내부에는 가열이 좀 잘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슬래브 두께하는 변도차. 그다음에 요 노 간격, 요거의 간격에 의해서도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전 간격이 넓다. 그러면 간격이 좁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전 강 종류별에 따라서 같은 크기라고 해도 같은 크기 같은 간격이 있다고 해도 강종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특수강 같은 경우는 좀 가열온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강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가열온도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이 바로 슬래브 간의 온도차 발생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열로 조업할 때 스키드 마크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열로 설비에서 스키드가 있었습니다. 스킷이 있었는데 스킷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킷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재료가 여기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죠. 재료가 얹어져 있을 때 이렇게 얹어져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 스킷은 항상 얘가 이제 요 스킷이란 얘기는 이게 스킷은 받침대를 말하는 거죠. 받침대인데 얘는 순행을 하고 있어요. 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료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 부분은 항상 스킷이 순행되기 때문에 여기는 가열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것 따라 쭉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 가열로에서 이렇게 스킷하고 접한 부분이 가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적색은 나요. 다른 쪽은 가열이 잘 돼 갖고서는 거의 뭐 아주 밝은 오렌지빛인데 이 스킷하고 이렇게 접했던 부분은 여기는 이제 순행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암적색이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가열이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부족으로 아벤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벤이 잘 안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은 아벤이 잘 안 되니까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겠죠. 그렇게 해서 아벤이 잘 되지 않아서 판두께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스킨 마크가 있으면.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좀 균열 온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균열 시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스킷을 가급적이 보면 고정 스킷을 쓰는 것보다는 이동 스킷, 이거는 고정 스킷이죠. 얘는 고정 스킷이고 이제 워킹 김식이 이것이 이제 이동 스킷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스킷 마크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킨 마크 발생 여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시간, 아까 요 시간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슬래브 두께가 너무 두꺼울 때, 그 다음에 추출 온도 자체가 너무 낮을 때, 이럴 때는 그 스킨 마크가 잘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스킨 마크에 대한 대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로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을 연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가열 패턴이나 또는 시간 같은 거를 역시 이제 뭐 변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푸셔식보다는 워킹빔식을 쓰는 것이 낫죠. 그래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균열대에서 적정 균열 온도하고 시간을 충분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스킨 마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발생. 스케일은 가열을 하다 보면 공기 중에서 가열을 하기 때문에 표면이 어떻게 됩니까? 표면이 산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 기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철이 점점점 산화가 돼요. 그러면 철이 산화될 때는 FeO가 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그 다음에 산소하고 또 좀 더 결합해서 Fe3O4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결합돼서 Fe2O3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e2O3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구성이 표면부는 Fe2O3, 안쪽이 Fe3O4, 그 다음에 FeO, Fe. 반대로 가면 이거는 좀 반대로 표현되는 거죠. 이쪽이 안쪽, 이쪽이 내부고 이쪽이 표면부 쪽이죠.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Fe가 산화가 안 된 거,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산화가 조금씩 돼 있죠. 그래서 이
스케일은 만약 이 스케일이 제거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압연했을 때 그대로 압연 판재에 그대로 찍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각종 스케일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은 압연 제품의 표면 결함을 남는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스케일은 나중에 여기를 요만큼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케일을 일부러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가열 온도가 낮다, 그 다음에 균열대에서 균열이 충분히 못했다 그러면 스케일 생성이 이거 층이 두께가 얇아져요. 층 두께가 얇아지면은 나중에 이거 아까 제거 작업을 한다겠죠. 제거하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스케일 생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압연 작업에서 스케일 제거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케일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생성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두툼하게 좀 생성이 돼 있어야 이것이 똑똑 잘 떨어져 나갑니다. 자, 우리 이제 저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껌딱지가 바닥에 붙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톡톡 치면 잘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밟아 갖고서는 완전히 이렇게 쫙 납작하게 돼 있어요. 잘 안 떨어집니다.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이 어느 정도는 조금 두툼하게 생성돼 있어야 여기 이제 얘네가 자기들끼리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 보고 박리성이라 그러죠. 이게 제거되는 걸 보고 박리성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박리성이 좋으려면 이 일정량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 과일로 해서 너무 과일이 됐다 또는 그럴 때 이제 과일로 해서 흠이 발생하나 또는 1차 스케일에서 이때 이제 흠이 발생인데 1차 스케일이 바로 뭐냐면 가열로 해서 생기는 스케일이거든요. 이 스케일로 인해서 여기가 표면에 긁힌 자국 이제 그런 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일정량의 스케일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 근데 그래서 스케일은 산소가 많을 때는 철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과잉 공기가 적으면은 스케일은 조금 더 적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스케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손실이 많고 또 너무 적게 하면 박리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스케일 중에 차지하는 것이 FEO가 한 95%예요. 이 성분이 FEO가 95%고 나머지가 FE3O4, FE2O3입니다. 그래서 염산 및 황산과 잘 분한다. 이거 이제 제거할 때 염산이나 황산하고도 이렇게 이제 제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요. 요 염산과 황산으로 제거하는 게 이거는 이제 냉간압에서 스케일 제거할 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의 스케일이 고착성이 좋다는 얘기는 찰싹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찰싹 달라붙으면 분리가 안 되겠죠. 여기서 뭐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분리가 되려면 박리성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박리성 쉽게 제거되는 성질이 바로 박리성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스케일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게 하려한다 그러면 요거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억제 방법만 보면 그래서 적정 제로 시간 유지, 그 다음에 공기비는 낮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균열 온도도 적정하게, 그 다음에 화염이 직접 닿지 않게, 그 다음에 발열량은 너무 높지 않게, 그 다음에 황성분이 좀 적은 연료. 그러면 스케일을 최소한의 박리성이 있는 스케일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열로 조업의 기타 영향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클링킹이라는 게 있어요. 클링킹은 소재 내부하고 소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소재 이렇게 있다면 이쪽 요 표면부하고 내부는 이게 뭐 예를 들어 균열로에서 충분히 있질 않으면요, 표면부는 온도가 높은데 여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하고 온도 차이에서 열응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클링킹이에요.
그 다음에 가열로에서 미연소 가스가 발생했다 그래. 미연소 가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연소 가스라는 얘기는 연소하지 않은 가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종의 CO 가스인 셈이거든요. 얘가 연도 굴뚝을 빠져나갈 때 공기하고 접합을 해서 여기서 다시 2차 연소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전 폭발입니다. 그 다음에 전 가열로 불꽃이, 가열로 여기도 보면 화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직접 닿으면은 스케일량이 증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황이 존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황이 존재하면은 스케일도 많이 발생하지만은 연료 중에 황이 또 이런 것이 황이 산소하고 결합되면 SO2가 되거든요. 이것이 다시 수분하고 만나면 H2SO가 돼요. 얘가 황산이거든요. 그럼 황산에 의해서 각종 설비를 부식을 시키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황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요거 황이 또 이런 영향도 있지만 황이 또 직접 이렇게 철과 반응해서 스케일을 더 많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산화피막 같은 경우는 스케일 또는 탈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열하고는 저기 이거 균열은 일정한 가열이 아니라 이건 이제 금 가는 균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재에 금이 가는 거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료의 두께가 두껍고 가열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너무 두꺼울 때는 안쪽은 어떻게 됩니까? 안쪽은 가열이 안 돼 있죠. 가열이 안 됐기 때문에 아변 압력이 중앙부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부는 잘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서멀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서멀 크라운 같은 경우는 아변제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처음에는 온도가 높은데 나중에는 점점 식어갖고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변이 잘 되는데 나중에는 아변이 잘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할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조정제를 이렇게 투입해 갖고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열로 장치에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있죠. 이제 광고온계나 열전상 온도계, 전기 저항 온도계, 그다음에 방사 온도계 등이 있습니다. 이제 광고온계 같은 경우는 물체의 휘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표준 휘도하고 그다음에 백열전구의 휘도하고 요거하고 요 물체의 휘도하고 요거를 비교해 보는 거죠. 물체의 휘도와 요 필라멘트의 휘도, 이게 이제 표준 휘도거든요.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그걸 일치시켜 갖고 이때 그때 흘리는 요 필라멘트의 휘도일 때 흐르는 전류량을 읽어 갖고 온도 측정하는 거다 하는 거고, 열전상 온도계는 두 개 이렇게 요거 금속하고 요거 금속하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걸로 온도계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 전달 속도가 틀리고 이쪽으로 전기 전달 속도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금속하고 여기 금속하고 금속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쪽에 이제 열기 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저항 온도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류의 세기를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방사 온도계는 물체가 방출하는 방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런 거나 요런 것이 좀 높은 온도용이고, 이런 거는 조금 낮은 온도용, 이런 거는 아주 좀 더 낮은 온도용.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온도계, 이건 이제 베크만 온도계라는데, 이거는 상온용에 해당되는 거, 상온. 이런 것이 좀 저온용, 이런 거 1번이나 4번은 고온용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 새로운 아변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가열로와 관계된 겁니다. HD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핫 다이렉트 롤링이에요. 핫 다이렉트 롤링. 그럼 뭡니까? 핫 다이렉트, 직접 롤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주조 했을 때 연속주조에서 나오면은 강판이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를 냉각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연속주조에서 나온 거 이어서 그냥 그대로 계속 아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속주주 설비 옆에 아변 라인이 바로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HDR이고, HCR은 오는 하차지 롤링입니다. 그러니까 요 연속주주에서 나온 요거를 이거를 식히질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가열로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열 온도를 여기서 연속주주에서 나올 때도 상당히 고온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직접 가열로에다 집어넣으면 가열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HCR, 핫차지 롤링입니다. 그 다음에 가열로 내화물 같은 경우 뭐 내화물 분류할 때 염기성 내화물이냐 상성 내화물이냐 중성 내화물이냐 하는데, 염기성은 대부분 CaO나 MgO가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시아는 MgO,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석회질이 CaO, 그 다음에 크롬 마그네시아질이 Cr2O3, 그 다음에 MgO거든요. 그 다음에 백운석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백운석질은 CaO와 MgO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O 아니면 대부분 MgO거든요. 염기성. 그 다음에 산성은 대부분 전부 다 SiO2입니다. 다 SiO2 계열이에요. 산성은 SiO2 계열. 그 다음에 중성은 알루미나질 Al2O3 계열, 그 다음에 크롬질, 그 다음에 탄소질, 그 다음에 탄화교소 SiC 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성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열로 내화도라는 게 있거든요. 내화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제는 가열로 내화도를 SK로 말하거든요. SK. 그러면 내화도를 말합니다. 내화도 30이다. 그러면 30은 1670도입니다. 1670도 SK 30이. 이때 SK 1이 증가 감소함에 따라서 20도씩 차이 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SK 32는 몇 도일까요? 32도는 1670에다가 이게 1, 2, 두 계단 차이 나죠? 그러면 20도씩 두 번 차이 나는 거죠. 20도씩 두 번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40도니까 171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SK32는 최고 온도가 1710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SK32 1670도다. 그리고 1 증가할 때마다,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20도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가열로 내화물의 각종 조건이거든요. 보면 높은 온도에서 가급적이면 용융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또 높은 온도에서 쉽게 연화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온도 급변, 온도가 자주 변하거든요. 그거에 또 잘 견딜 것. 결국은 뭐냐면 내스폴링성이라는 거거든요. 온도 급변에 의해서 스폴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잘 견딘다. 그렇죠? 내스폴링성이죠.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형상이 또 변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또 침식에 대한 저항이 클 것. 내식성 우수죠. 그 다음에 또 마멸에 잘 견뎌야겠죠. 내마모성이 우수한 거.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도 전기를 통하지 않아야 되는 전기 전해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나 열팽창은 가급적이면 낮은 거 주셨습니다. 열전도율은 낮아야 돼요. 열팽창은 낮아야 되고. 자, 그러면 전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몇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논의 분위기 관리 중 공기비가 클 때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저온부식이 아니죠. 고온부식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연소 온도가 증가한다. 요게 맞겠죠. 아닌가요? 공기비가 크면은, 공기가 너무 많으니까 연소 온도가 떨어진다. 이것도 맞는데? 저온부식이 발생한다? 가서 봐요. 공기비가 크다? 이거 바뀌었네요. 이게 저온부식이 맞네요. 저온부식 맞고, 그 다음에 연소가스 증가, 폐쇄순실 증가한다. 이거 맞고, 2번이 틀렸네. 2번이 증가가 아니네. 감소네요. 여기가 설명이 틀린 거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가열온도가 너무 낮거나 충분히 균열되어 있지 않을 때, 아변 중에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충분히 균열되지 않았을 때. 그럼 모터의 과부하가 균일되지 않으니까는 아변을 하기 위해서 아변 모터의 동력이 커져야겠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변 하중도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해서 제품의 형상은 불량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스케일 형상량 증가, 이거는
너무 낮거나 충분히 균일되지 않으면 급격한 게 아니라 스케일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 이거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압연용 소재를 가열하는 연속식 가열로를 구성한 설비가 아닌 것은 예열대, 가열대, 균열대가 있는 거죠. 3대. 예열대, 가열대, 균열대가 있는 거니까 루퍼는 압연 소재, 압연할 때 압연 소재의 장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장력을 조정하는 것이 루퍼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열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푸셔식 연속식 가열로에서 스키드 마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건 균열대에서 한다겠죠, 아까. 균열대에서 충분한 균열 온도와 균열 시간을 지키면 여기는 어느 정도 스킨 마크를 많이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